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 통화상은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하고 하락했지만 1.0670대에서 반등했습니다. 20일 이동선을 통과한 유로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선에 바짝 다가선 유로 달러는 이곳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추이를 보면 일단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점을 통과했다고 해서 유로 달러가 장기 상승세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수년 동안 유로 달러는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축으로 등락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로 달러가 어디서 하락으로 돌아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일간 차트에서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로 달러가 대세 상승기에 들어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동안 외환 시장은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놓였다가 그 영향력에서 겨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간 차트의 저점도 조금씩 상승해왔는데 유로 달러가 얼마 후 어느 한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음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난주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488% 내린 104.855로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밑돈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으로 달러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된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20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이 예상한 19만 1,000명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달러를 견인하는 요인이지만 5월치가 처음 발표치보다 크게 감소한 21만 8천 명 증가로 수정되면서 이번 발표치의 영향력을 상쇄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미국 실업률은 지난달 발표치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4.1%였습니다. 이는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고 달러 가치를 끌어내렸습니다. TS 롬바르드 스티브 블리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고용 결과와 크게 하향 수정된 5월 고용지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음을 말한다며 오는 9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찰스 슈왑의 수석 채권 전략가인 캐시 존스도 금요일 주요 지표 발표 결과를 의미 있는 지점으로 보며 이 모든 것이 추세 둔화를 가리킨다고 평가했습니다. BMO 캐피털은 이번 주 발표되는 CPI가 금리 인하의 핵심 변수로 내다봤습니다. 미 연준이 주목하는 PCE 물가 지수가 둔화한 데 이어 고용시장도 식어가는 모습에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2차례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겠지만 9월에는 78.68%의 확률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공개석상에서 연준 2월 4분기에 기준금리를 한 번 내릴 것으로 전망했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미국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연준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